첫 번째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 신탁해서 고유자산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80% 이상은 콜드월렛, 즉 인터넷 연결되지 않은 전자지갑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매수하면서 자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킹, 전산장애 등에 대한 사고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보험 및 준비금 적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온체인 보관 가상자산의 5% 이상 또는 30억 원 정도를 한도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요. 원화 계좌를 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한도 금액이 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정 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한 수요는 최초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면서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상자산을 미리 취득했다가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처분하는 등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의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재단 측에서 MM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계정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고가 매도 거래를 해서 공공연하게 시세를 조정해 왔고, 그 결과 다수의 선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를 투기로 보는 세력들이 대거 등장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격,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의심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 일부 임직원이 이에 동조해서 시세 조정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원천 차단하고 개별 거래소로 하여금 자본시장에서의 한국 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던 의무 일부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이해관계자의 법 위반 사항에 관해서 행정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사실 이쪽 업계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다른 업계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 조치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한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한 게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불공정 행위가 근절됨으로 인해서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초 발의됐던 법안들에 비해서는 규제 정도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의 미카에서도 발행이라든지 거래 정지, 거래 중단에 대한 규정들도 만들어 두고 있고, 또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공시제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에는 공시라든지 거래 중단, 공시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 2단계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진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공시라든지 그리고 상장, 거래 중단에 관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여러 가상자산들의 거래 중단에 대해서 가처분 사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로서는 가상자산 거래 중단으로 인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소의 처분이 본인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법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만 생각하더라도 법률에서 가상자산 거래 중단, 그리고 상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규정들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지 않은 법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먼저 이 규제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업권 자체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령, 이걸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입법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그런 부분은 배제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을 승인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고 관심도가 높음에도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업권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전후로 남부지검에 가상자산 합수단이 설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에는 이 시행일 이후부터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법률입니다. 다만 과거의 법률을 기준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합수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귀초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쟁점은 재단의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망행위에 속아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단의 시세조정 행위를 알고 이를 이용했거나 재단과 함께 시세조정 행위에 나아간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런 시세조정 행위가 모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최소 2-3개 정도의 코인 관련 사건이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건들의 결과에 따라서 과거 있었던 여러 가지 가상자산 사기 피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입증이 없이도 시세조종 행위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니까 처벌이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입증이 쉬워지는 측면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고 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얘기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역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나아갈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 거래를 통한 시세 조정,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법제에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합 솔루션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알고 있는 변호사는 많지만 금융 관련 규제, 조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특근법,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을 종합적으로 경험해본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은 통상 협업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여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종합적으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 받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자기소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